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강의에 대해서 먼저 어나운스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지금까지 제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제 틸라코이드를 이용해서 비드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그런 연구와 그리고 어, MFC, MEC의 그쪽 연구를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얻은 결과 동영상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이제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비드에너지를 전기와 수소로 또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연구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주가 사실 몇 주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대면 수업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과 얘기도 하고 반응도 듣고 그러지만은 온라인 수업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도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다루는 그 내용도 상당히 이제 양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라고 참고로 이 과목은 NCS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특별히 이제 틸라코이드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과 더불어서 또 제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계기도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 연구 중에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또 초청 연사로 또 이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이진환 박사 지금 제 밑에서 박사를 받고 올해 박사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포스닥터로 있습니다. 조혜준 석사 학생인데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 준비 중이고요. 이영록 학생은 지금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광합성 너무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비드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녹색 식물이나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시아노박테리엄 이게 이제 광합성 미생물이죠, 그죠? 그냥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광합성을 이제 해서 물과 CO2로부터 이제 비드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글루코스 같은 이런 탄수화물과 또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상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 이런 광합성 과정에서 지금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에서 주로 식물의 경우에 광합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광합성 미생물의 경우에는 그 미생물 자체에서 그 내부에 있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하라 사막, 이쪽에 고비 사막, 그죠? 또 여기 무슨 사막입니까? 이쪽에는 아라비아 이쪽에 이저 근동에는 또 사막이 주로 굉장히 많죠. 또 미국에도 여기 애리조나 지방에 시에라 사막이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여기 또 사막이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이제 사막지대 몇 군데 이제 빼놓고는 이제 거의 다가 광합성을 하는 그런 식물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아주 글로벌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올랐죠. 한번 복습할 겸 한번 라이트 리액션과 G 스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텔레코드 이중막이 있죠. 여기에 이제 포토 시스템 2가 있고 이렇게 또 사이트크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쪽은 포토 시스템 1이 있고 각각이 빛에 의해서 엑사이테이션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쪽 위쪽 근데 되게 이렇게 그립니다. 위쪽이 스트로마 그러니까 텔레코드 멤브레인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고요. 요쪽 요 밑에 쪽이 이제 루멘이라고 해서 텔레코드 안쪽에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영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멤브레인에서는 빛이 활용이 돼서 결국 여기 NAD 패치로 저장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ATP가 또 합성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ATP 신테이지라는 여기 또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과정입니다. 요 오른쪽에 G 스킴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명반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빛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토 시스템 2에 있는 여기 옆에 이렇게 녹색 둥그런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필에서 이제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클로로필이 그 흡수 파장이 약 400 나노미터 금방 또 600과 700 나노미터 그 사이에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인 녹색 그 영역은 빛 에너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사실은 이 빛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효율이 명반은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 전체 파장을 놓고 보면 말이죠. 흡수를 이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로로필에서 빛에너지 흡수가 돼서 그것이 한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라는 곳으로 모여서 그것이 빛에너지가 P680 리액션 센터에 있는 680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P680 이것도 이제 클로로필입니다. 빛에너지에서 전자가 이제 상당히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상태는 이게 우리가 전압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y 스케일이 전압이고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이제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전자는 위로 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마이너스가 될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플러스 1.2V 상당히 이제 이렇게 포지티브한 데다가 이게 전자가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서 마이너스 0.4V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 스타가 됐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가 1년의 전자 전달 과정, 페어피틴, PQA, PQB 뭐 이렇게 플라스토퀴논 그리고 이렇게 사이토크롬 B6, F 콤플렉스, 플라스토사이아닌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가 이렇게 전달되죠. 그러면은 그 P680의 전자 하나를 읽으니까 그 순간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그것이 워낙 물까지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히 높은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1.2V 정도면은 플러스 1.2 pH 7에서 충분히 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텐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산화제가 되는 거죠. P680 플러스가. 그래서 물이 산소로 분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자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어쨌든 요 일련의 이런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G 스킴이다. G 스킴. 왜 N이 아니고 왜 G냐? 이제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N은 너무 많이 써요. 그죠? 근데 G는 별로 이게 어떤 심볼로다 이게 잘 안 쓰죠. 그죠? G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은 G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다시 전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서 페레독신으로 가서 결국은 NAD P 플러스에 전달되고 양성전자 하나와 더불어서 일단 전자가 두 개입니다. 물론
NADPH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반응은 뭐 요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이렇게 이제 전자가 전달되는데 그 도중에 이 전자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낚아채서 전극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 이제 텔레코드 멤브레인 이게 이제 이런 전자 전달이 요 멤브레인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요 텔레코드 멤브레인에서 전극으로 전자 전달은 잘 안 돼요. 물론 아주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되긴 되지만은 별로 그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이게 별로 이게 전자가 효율적으로 전구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 그러니까 어떤 미디에이터 매개체를 써서 매개체가 이렇게 이런 곳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산화된 상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그럼 환원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디퓨전으로 디퓨전 과정을 통해서 전극으로 옵니다. 그 전극에 전자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매개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개체를 많이 썼습니다. 또는 직접 이렇게 와이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를 이제 가정용 전기를 쓰려면 어떡하죠? 와이어를 집어넣죠, 그죠?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폴리머, 또 이렇게 컨덕팅 폴리머 이런 것들을 전극과 이런 틸레코드 멤브레인 사이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전자를 전달해주는 와이어 역할을 해서 전자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개체랑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매개체는 매개체 확산에 의해서 전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산화된 상태가 전자를 받으면 환원된 상태가 되고 환원된 상태가 전자를 전극으로 여기 밑에가 전극입니다.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은 이 와이어는 이게 전기를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이즈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폴리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극과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전자가 이동을 하게 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연구한지도 지금 꽤 됐습니다.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틸라코이드 모노레이어를 한번 이용해서 비대너지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모노레이어 하면 단일층이죠. 이렇게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분리한 다음에 이것을 전극에 입힙니다. 요게 위에가 또 이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요 위에 있으면은 뭐죠? 그걸 보고 바이레이어랍니다. 바이레이어 이중층. 또 하나가 있으면 세 겹 있으면 트라이레이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일단은 모노레이어에서 어떻게 전자 전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에이터를 쓰지 않고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모노레이어를 어떻게 입히느냐? 이게 모노레이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분자 같은 것은 모노레이어 입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단백질 복합체 또 멤브레인까지 있는 이런 것을 단일층으로 쭉 입힌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쳤냐면은 이거를 케미컬 본딩을 시키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글래시 카본이라는 탄소 재질로 된 전극을 이렇게 취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게 빨간색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단일층 분자를 먼저 깔았습니다. 다 이제 화학 결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인 유기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런 분자층을 깐 다음에 듬성듬성 깝니다. 근데 여기 이제 끝에 이 카복실 그룹이 이제 노출되도록 깔았어요. 조금 이따 이제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있죠. 이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여기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노산끼리 연결할 때 그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이 한쪽 아미노산의 아민기와 또 다른 쪽 아미노산의 카복실기가 이제 축합 반응을 통해서, 즉 결합이 케미컬 결합이 되면서 이제 물이 빠지는 반응을 통해서 이 결합이 화학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이렇게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에도 제가 이제 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 표면에 이런 분자로 다 일단 입힌 다음에 여기에 이제 틸라코이드를 아예 화학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 방법이 잘 작동을 해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틸라코이드 모노레이어를 쫙 입힌 다음에 빛을 쬐주면 어때요? 틸라코이드가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산소가 발생이 되고 전자가 이동이 되겠죠. 그때 전자가 아마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면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생각대로 잘 됐습니다. 물론 이제 광전류가 그렇게 크게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전기화학적으로 아무 활성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그 모놀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이거 뭐가 씁니까? 그게 안트라센이죠. 안트라센을 입힌 모놀레이어를 깔았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안트라센은 이거는 산화환원을 잘합니다. 이게 이제 큐논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전자를 잘 받고 잘 줘요. 이런 두 가지 모놀레이어를 입힌 다음에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놀레이어를 제가 입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입히느냐? 표면에 입혀야 되는데, 먼저 위에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 2, 3, 4 아미노 아니죠? 4 이 이름이 뭐죠?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4카복실 아닐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이런 물질, 이건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서 이거를 강산성에서 NaNO2 소듐 나이트라이트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 아민 그룹이 말이죠. 요 아민 그룹이 이게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아자이드 결합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유기학 여러분 지금 대부분 4학년이시기 때문에 유기학을 배웠으면은 아마 이런 반응을 배웠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자이드, 그죠? 질소 여기 있고, 질소가 이거 3전 결합 있고, 요 질소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클로라이드 이온이 달라붙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전극을 집어넣고 이거를 사이클을 막 시켜요. 전극을 집어넣고 요 물질은 이제 용액 중에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텐셜을 사이클링 시키면은 여기 질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질소가 이제 요 NN 이것이 질소 분자로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있는 탄소와 여기 주시가 성분이 탄소라고 그랬죠. 탄소끼리 서로 카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유기학적인 방법인데 전기학으로 이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반면에 예를 들어서 COOH가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없다면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냥 페닐 링만 쭉 연결되죠. 이것은 카복실기가 달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보고 벤조이크 애시드인데 벤질기라고 하나요? 요게 쭉 표면에 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비를 적당히 섞어서, 그죠? 비를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소듐 나이트레이트와 염산으로 처리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이것을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을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페닐 그룹이 많으면은 이것이 더 요 COH 그룹이 듬성듬성 입혀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과정을 아시겠죠? 왜 그러면은 요게 필요하느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복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많이 있는데 이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빡빡하게 COH를 많이 입힌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듬성듬성 입혀야지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어,
이게 뭐죠? 아미노 페닐 벤조익 애시드 이겁니다. 요게 그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보시면은 어, 전압을 0.6V에서 마이너스로 스캔하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환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요 분자에 대해서 다 환원이 돼요. 그죠? 물론 위치는 약간 틀리지만은 커다란 환원 피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돌려도 이게 피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번 환원돼서 전극에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요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것은 이제 다이아조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이아조타이제이션 요게. 그리고 요 부분 여튼 하늘색으로 된 부분이 이거는 전기화학적인 환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반응과 전기화학적 반응이 을 동시에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에 일단 이런 분자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먼저 그 이제 잘 입혀져 있는지를 표면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죠. 그죠? 이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잘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를 뭘로 하냐면은 이렇게 용액 중에 페리사이나이드 이걸 입혀 놓은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페리사이나이드는 이제 전극과 전자 전달을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방해가 돼서 전자 전달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걸 한번 본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자, 먼저 이렇게 페닐기만 입혀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페리사이나이드 사클릭 볼타메트리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벤젠 링 또 뭐 페닐 링이라고도 상관없는데 벤젠 링이라고 합시다. 벤젠 링이 입혀져 있으면은 어때요? 이거 파란색인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 산화 환원이 보이죠. 그죠? 왜냐? 벤젠 링은 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요 페로사이나이드가 전극과 전자 전달을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요것이 이제 장비로 존재해서 그렇게 아주 크게 원래처럼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잘 존재해요. 그 반면에 이렇게 카복실 그 페닐 그룹이 입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카복실 그룹이니까 pH가 7에서 전부 다 pH 7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프로톤이 떨어져서 요 표면이 전부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페리페로사이나이드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요 페리사이나이드가 전극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따라서 전자전달 안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요 까만색인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반면에 이것과 이것이 서로 혼합된 용액에서는 어때요? 이것과 이것이 중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죠? 이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상했던 대로 아주 완벽하게 다 들어맞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이것에 의해서 임피던스를 잰 겁니다. 임피던스. 여러분 임피던스가 뭐냐면은 저항을 쟀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전극 표면에 있는 저항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얇은 층에 대해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이제 방법이 필요해요. 이제 교류를 흘려 보내주면서 재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녹색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녹색은 여기에 그냥 클래식 카본 일렉트로드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약간 반원이 있고 쭉 나오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임피던스 스펙트럼입니다. 아주 잘 나온 거예요. 반면에 여기 벤젠이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요것이 이제 전자전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요 반원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요 반원이 이제 직경이 이 전자전달 이 저항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카복실 그룹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 까만색이죠. 요 반원이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있으면은 전자전달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믹스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 빨간색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반원이 사이즈가 요 중간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요 표로 정리한 거 말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RCT라는 것이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우리가 프로브로 사용한 이 페리페럴 사이나이드가 전극과 어떻게 전자 전달을 하느냐, 그죠? 아주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가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본 겁니다. 베어 GC, 베어 클래식 하모 일렉트로드에서는 이게 가장 작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작아요. 285옴 정도 됩니다. 반면에 벤젠이 붙어 있으면은 이제 상당히 커졌어요. 30kΩ 정도 되고, 이렇게 요 복합한 것은 요 모노레이어는 이게 420kΩ, 그리고 이렇게 표면이 완전히 음이온으로 저 음전하를 띈 경우에는 굉장히 커서 920k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면에 물방울로 떨어뜨려 가면서 요 각도를 재서 이 컨택 앵글을 쟀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물은 하이드로필릭하죠. 물 자체가 그러니까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할수록 물이 어때요? 여기에 물방울 여기다 집어넣으면 탁 퍼지겠죠. 방울방울로 안 맺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유리를 잘 세제로 닦아보세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어때요? 물이 잘 흘러내리죠. 왜냐면은 물 저 유리 표면이 하이드로필릭해서 물이 잘 퍼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얼마나 하이드로필릭하냐, 하이드로포빅하냐를 요 물을 올려놓고서 요 퍼지는 정도로 가지고 요 각도를 잽니다. 잘 보세요. 이 각도가 어때요? 이게 크면 클수록 하이드로포빅하고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이드로필릭합니다. 잘 보시면은 베어 클래식함 일렉트로드는 클래식함 일렉트로드 자체는 하이드로필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89도 정도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요 벤젠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이것은 각도가 78도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복합, 그죠? 요 모노레이어는 60도, 그리고 여기 표면에 이렇게 음전화가 띈 요 표면은 어때요? 전하를 띄면 하이드로필릭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이폴이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34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레지스턴스는 이런 표면 층과는 관계없으니까 거의 한 25옴 정도 일정했고요. 이건 더블 레이어 이제 캐패시턴스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표면에 요게 이제 입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틸라코이드에 있는 아민 그룹, 그죠? 틸라코이드의 이 아미노산 중에 아민기가 이렇게 케미컬 본딩을 해서 이게 뭐죠?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죠. 이 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떠한 시약이 필요합니다. 리전트 케미컬이라고 해서 EDC라는 시약과 NHS라는 이 시약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럼 먼저 요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것이 떨어지, 이게 석신 이미드라는 물질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틸라코이드에 있는 아민과 요 표면에 있는 카보실 그룹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이 틸라코이드가 결국은 표면에 아주 화학 결합으로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빛을 쪼여주면서 이제 실험을 이제 수행한 것이죠. 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포토 컨트롤 된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보시면은 파란색은 여기 베어 그래파이트, 그죠? 그래파이트만 가지고 실험했을 경우 그래파이트도 이렇게 포토 이펙트를 약간 보여줍니다. 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나노 암페어 단위인데 약 한 50 나노 암페어 정도 보여주고요. 텔레코스 표면에 이렇게 4CP, 그죠? 요거 4카복실 페닐 그룹을 입힌 경우에는 요 까만색입니다. 약 150 나노 암페어 정도 흐릅니다. 반면에 표면에 이렇게 복합층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복합층을 이루면 말이죠. 요 카복실 그룹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포토커런트는 제일 크게 흘렀어요. 그죠? 왜냐? 이렇게 복합층을 이루어야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표면에 잘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빛이 세기에 따른 광전류의 크기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원선 빛이라면은 와티지로 하면은 1
제곱미터당 100와트가 바로 원선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에서 이제 아주 날이 쨍쨍 밝은 날, 태양에서 이제 중위도권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빛 에너지가 바로 원선입니다. 원선, 그죠? 이렇게 보니까 원선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렇게 한 200 나노암페어 흘렀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를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0.8선 정도 하면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0.5선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외부에서 오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연료가 달라진다. 대충 비례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트레센은 전기화학적으로 산화환원을 잘한다고 했어요. 안트레센도 표면에 입히고 그 위에다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입히는 이런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